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또 외모가 또 특출나지 않습니까? 말해놓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대 대학원생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서 마음을 정하여 정말 40일 아침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며 정성스럽게 치성을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녀에게 대시하여 그녀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때로 후회하지만 이런 말은 다음생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특수하게 밀당의 고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뭐 사건이 있었나요? 네, 사건은 다름 아니라 제 급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사귀자마자부터 한 6개월간 계속해서 넌 나한테 시집 와야 된다. 넌 나밖에 없다. 난 너한테 장가갈 거다. 우린 결혼해야 된다. 우린 운명이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6개월 동안 하다가 현실적으로 결혼이란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개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당시 아프셨던 저희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너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푼수 없이 그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6개월 동안 그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던 저희 집사람이 세뇌가 돼서 한 2, 3개월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집 오라 그러더니 왜 나한테 더 그 얘기를 안 하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더 저한테 되려 물으면서 이 여자가 드디어 나한테 넘어왔구나 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며 결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원에서 가장 예뻤던 사모님을 얻는 비결이 그러니까 밀당이었던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실을 박지훈 전사님이나 김민재 전사님이 좀 새겨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조언 한마디 한다면? 네, 저는 오늘 이 별책부록 한별 촬영하러 와서 우리 김민재 전사님 처음 뵀는데 인상 너무 서글서글하게 좋으시고 우리 박지훈 전사와 다르게 정말 훈훈한 마음이 훈훈한 모습이 이렇게 풍겨서 우리 김 전사님은 제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분신과도 같고 제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 2배 3배 분신과도 같고 또 제 마음에 항상 마음에 기도의 짐이 되어 있는 우리 박지훈 전사 우리 성도님들이 저 아플 때 2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눈물 뿌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같이 막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막 그렇게 지내던 친구였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잠시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친구였죠. 친구로 계속 지내다 다시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중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만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면서 결혼했거든요. 28에 결혼했죠. 28에? 네. 프로포즈는 누가 했어요? 프로포즈요? 내년쯤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10주년 기념으로? 10주년 기념으로. 내년에? 네. 아니 프로포즈 없이 그냥 이제 다시 대학원 때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둘이서 했던 게 결혼할 걸로 사귀자라고 서로 둘이 이야기를 했고 사귀기 전에 정말 우리가 사귀어서 결혼해도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커플이네요.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하는데 박지훈 전사님한테도 질문했는데 이상형이 뭐예요? 연예인으로 비유하면. 저는 지창욱이. 지창욱. 네. 여러분 지창욱 아십니까? 지창욱을 좋아합니다.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해서 웃는 게 참 예뻐가지고. 성격이 되게 밝던데. 네. 그리고 잘생기면 좋은 것 같아요. 연예인은 연예인이고. 네. 듣기에는 연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연애. 누구예요?
박지윤 전도사님이 소개시켜준 분인데 혹시 그쪽도 100kg가 아니요? 안 넘어요? 안 예. 넘는 것 같아요. 예, 안 넘는 것 같아요. 네. 안 재봤군요. 네. 소개를. 남자친구는 27살이고 성격이 어때요? 저랑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잘 만났는데 그러면 네. 어때요? 저는 일단은 감성적이고 조금 활발하고 이런 성격인 반면에 남자친구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나서는 거 좋아하지 않고 좀 모든 면에서 저랑 반대되는 성향이 많았어요. 데리고 살기 딱 좋은 성격인데? 그럴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은 오현진이에요. 오현진. 네. 야, 현진 아파트 신혼살림을 차리면 딱이네. 그런데 참 어디 인천 쪽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남자친구는 인천에서 지금 물류센터 세관 이런 쪽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주로 주말에 연애를 해요? 아니면 주중에? 저는 부천에 있어가지고 주중에도 조금 가깝고. 그러네. 네. 주말에도. 성남하고 여기하고는 뭐. 네. 그렇구나. 그 혹시 남편이 아니죠 참. 남자친구를 동물로 비유하면은 남자친구 어떤 동물과 같아요? 완전 곰이죠. 곰. 네. 100kg 넘는? 안 넘는. 네. 그래요. 그렇구나. 한 가지 질문 하나 좀 밝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김영경 지사님을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나요? 좀 요즘에 제가 농담식으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제가 구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누구를 구제한 거예요? 거꾸로 그쪽이 또 이쪽을, 이쪽이 해석을 그쪽을. 거꾸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 김영경 집사가. 본인 아니었으면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저희 7살 차이나. 7살 예. 차이. 그럼 김영경 지사님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김영경 집사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손이 처남 되는 분의 친구를 제가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올 뻔했는데 가져올 뻔했군요. 예. 너무 예쁜 여자였어요. 아가씨.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는 투로 잘못하면 들릴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후환이 두렵지 않나 목사님, 보죠? 제가 그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를 선택을 못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스키도 잘 못하지만 예. 스키를 타러 가자고 했어요. 그때를 스키 탈 두 번 만나고서 근데 두 번 만난 것도 1대1 만난 게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키를 타러 가자. 그래서 그때 엑센트라는 엑센트, 현대. 차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끌고 갔는데 흔쾌히 간다고 그래서 예. 물론 이제 렌탈이고 스키는 예. 예전에 그 영동고속도로가 편도 1차선이에요. 왕복 1차선. 예. 그러니까 오고 가는 길이 이제 하나인 거죠. 예. 근데 그때 그 뉴스에서 대설특보가 내렸어요. 특보가 내리니까 저희가 결국은 그 눈 속에서 8시간을 그냥 있었거든요. 일기예보를 듣고 가신 거예요? 알면서 가신 거예요? 아니 전혀 저는 몰랐고 예. 그 나중에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제가 예.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다. 결국은 이제 그 눈 때문에 예. 저희 인연이 돼서 이제 제가 고백을 하게 됐고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이제 오해를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외박하신 거예요? 결국 외박을 한 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해명을 했죠. 그 뉴스 좀 보라고. 예. 지금 그 눈에 저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8시간을 그냥 길 위에 있었다. 정말요? 추워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안고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럼 결혼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오, 그러면 만나신 지 몇 년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래도 빨리 결혼하셨네. 예. 그래서 저한테는 눈이 네. 큰 역할을 한. 눈이 맺어준 우리 부부. 김영경 집사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은 눈을 닮았어. 하얀 눈을 닮았어. 근데 요즘 당신은 하얀 눈을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 김숙자 집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이제 2015년도에 1995년도에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97년도에 제대를 해서 제가 이제 어디 입사를 하냐면 저는 이제 한전에 입사를 합니다. 한전. 예, 한전에 입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전 그러면 대기업 그때는 굉장히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전 그러면 야 사익감으로 손색이 없는. 예, 근데 사실은 한전 일이긴 하지만 그냥 전기회사였어요. 예, 그냥 전기회사. 근데 그건 저는 이제 한전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한전 근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 이제 전기회사 전기를 같이 하던 형님이 그러니까 그 동료죠. 동료가 야 내가 그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그 와이프 그러니까 그 동료의 형의 와이프 그다음에 와이프가 이천순복음교회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할 때 구역 식구들이 네. 지금의 처형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숙자 집사의 언니들 두 언니들이 같이 거기에 그 부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받아봐라. 그러니까 김숙자 집사는 뭐 끝까지 난 결혼할 마음 없다. 왜냐면 그때 당시 나이가 26이었거든요. 예. 시사님은요? 저는 7이었고요. 한 살 터울.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만나만 보고 싫으면 차버려.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만 보자 하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교환을 하자 그래갖고 뭐 집에 가서 뭐 그날 사진 처분 다 뒤집어 엎었죠. 뭐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해가지고 가장 잘 나온 사진. 예, 이제 그걸 보내주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김숙자 집사 사진을 딱 받았는데 딱 받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사진이 예, 괜찮았어요? 사진상으로. 사진상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사진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때 신앙이 있습니까? 네? 무슨 뭐 우리 그러잖아요. 여자는 뭐 마음이 착해야 된다, 뭐 신앙이 있어야 다 그런 거 필요 없었거든요. 오로지 그냥 이쁘면 용서가 되는 그런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되는. 예, 다 용서가 되는 때였기 때문에 예뻤어요. 뭐 황복기 지사님은 저번 주 표현을 보니까 뭐 엄청 예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숙자도 엄청 예뻤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나러 나갈 때 막 이제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작업복이기 때문에 옷도 없고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막 멋을 낸 거죠. 멋을 내고 막 머리도 막 올백으로 넘기고. 지금은 이제 머리숱이 많이 이제 빠졌는데 그때는 제 나름대로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면 나름대로 괜찮았다라는 생각.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제임스 딘인 줄 알았어요. 예, 딱 나타나서 김숙자 집사를 만나고 예. 이제 진솔한 대화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서 저는 이제 쌍화차를 시키고. 예,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쌍화차를 먹는 거를 보면서. 쌍화차를? 예, 쌍화차를. 근데 저는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가 많은 형님들이 저하고 이 동료였기 때문에 뭐 그러면 차가 쌍화차 말고 또 있어? 이제 이런. 예. 그때도 원두커피가 있었지만 목사님 원두커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예. 원두커피가 있었지만 원두커피를 먹는 것은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다. 왜요? 맛이 일단 그 쓴 거를 공짜로 줘도 안 먹는 거를 돈을 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뭐 항상 커피 먹으면 뭐 미국에서 살다 왔냐 뭐 이런 게 비꼬는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쌍화차가 뭐 일단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가지고 쌍화차를 시켜서 이제 그때 대화를 했죠. 대화를 하고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헤어졌고 이제 두 번째 만나고 이제 세 번째 근데 만나고 된 거죠. 지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사진을 본 느낌하고 실물을 봤을 때의 느낌이 어땠어요? 같았어요. 오, 이게 같았고요. 예. 그래서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계속 만나볼 필요는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뭐 서로 묻잖아요. 직업이 이제 그때 당 김숙자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천의 그 미즈 미용 타운이라고 네. 거기에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할 때입니다. 본인은 헤어 디자이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가 엄격하게 통제됐기 때문에 11시까지밖에는 같이 못 있어요. 9시부터 11시 2시간밖에 없죠. 미용실 9시 끝나니까. 그리고 저는 뭐 하냐? 한전에 다닌다 나는. 한국전력이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제 친구 하나가 네. 그 신문 배달하면서 남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론사에 종사한다고 그거랑 비슷한데요? 언론사 맞습니다. 예. 그거랑 근데 비슷해서 예. 어쨌든 저희가 한전의 스타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전력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도 뭐 그때 만약에 제가 저 전봇대 올라다니게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계속 이제 만나게 됐고 이제 제가 이 사람한테 고백을 한 거죠. 결혼을 하자.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한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도 알게 되겠지만 뭐 누가 먼저 고백했냐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먼저 했다. 아빠 성격을 보면 아빠는 성격이 누구한테 뭐 결혼하자고 할 사람이 아니지 않니? 니네들이 봐도.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제가 고백했습니다. 먼저. 예. 그러면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난 지는 한 뭐 몇 번 안 됐어요. 저희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예,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서 제가 결혼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순박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냥 다른 나라 사람 같은. 예. 술도 못 마셔. 그때 그 미용하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흡연자가 많아요. 근데 담배도 안 펴.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 할 게 없어요. 차밖에 없어요. 예, 삼겹살을 먹으러 가도 재미가 없고 왜냐면 너무 상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내가 같이 결혼을 해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고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 만나러 나올 때 그 모습 같으면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다. 어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머리도 올리고 그 옷도 그래도 가장 최근에 산 걸로 입고 나갔는데 그 여자의 눈에는 굉장히 재수없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정말 안 어울리고 촌스럽고 예. 막 그렇게 보였나 보죠?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내리고 갔는데 그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좀 뭐 결정적이었던 거는 1살 차이에 불과하지만 제가 이제 뭐 말하는 거나 이런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성숙됐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남자라면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부 이야기를 하면 안세진 집사님을 갖다가 만나게 된 두 분이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선을 조금 많이 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근데 그때는 제가 결혼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결혼 자체를. 네네. 그런데 그 어떻게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저를 이렇게 선을 보게 아가씨들을 소개시켜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이셨어요. 장모님이. 네네. 저희 그 아버지하고 와이프 외삼촌하고 한 동네에서 크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오빠 그러던 사이였고. 그럼 사돈지간에 다 아는. 네, 다. 저희 사촌 이제 누나가 장모님하고 친구고 그래요. 혈맹이네, 혈맹. 네. 그런데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제 와이프를 소개시켜 주기 전에 아가씨들을 많이 소개시켜 줬는데 이게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외모가 이쁘고 옷을 잘 입고 막 뭐 그게 아니고 제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 이렇게 뭐 코가 삐뚤어진 게 자꾸 그것만 보이-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래서 또 이렇게 안 만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루는 그 저희 부모님께서 대전에 좀 가야 되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가씨 한 명 있으니까 잘 봐라. 그럼 부모님들끼리 짠 거예요? 네, 짜신 거죠. 네. 그래서 대전을 갔는데 그날이 또 애엄마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선발전 네네. 시합 중에 네, 시합 중에. 시합 중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양궁 이렇게 시합하는 걸 처음 본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시합 다 끝나고 나서 한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얼굴을 봤어요. 오 근데 이제 운동 선수다 보니까 옷도 이제 추리닝에다가 예. 그냥 뭐 화장도 안 하고 번거지 모자 쓰고 그리고 이제 처음 봤는데 솔직히 이렇게 별로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세리 일사님은 그러면 네. 아, 알고 땀이 있었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어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운동 하던 중에 갑자기 불려 나간 거예요? 네, 저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어서 시합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랑 이모랑 이렇게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그래서 아 그냥 응원하러 오셨나 보다 그랬는데 시합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이제 대표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나가서 밥 먹기가 어려웠는데 식구들이 다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 하고 이제 나갔죠. 갔는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서 이제 운동 선수들은 식당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물 따라 드리고 예, 이제 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몸에 밴 습관이에요. 거예요? 네,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식사 이렇게 드시고 뭐 맛있게 드세요 하고 네. 이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랑 외삼촌이 너네 둘은 나가서 얘기를 좀 해라. 아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간 게 아니라 네, 저희 둘이 나가서 얘기를 해라. 근데 제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37살이에요. 11살 차이. 네, 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닌데 참 차이는 많이 아무튼 두 자리잖아요. 두 자리잖아요. 오. 아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딱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약간 저는 아직 26살이니까 소개팅 같은 걸 할 나이잖아요. 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느낌이 정말 이상해서 아 이게 분명히 이분을 만나란 뜻인가? 이래서 제가 나가자마자 예.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뭐 공부도 하고 싶고요. 나중에 외국도 나가서 뭐 지도자도 하고 싶고 아직 할 일이 너무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고 너무 많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밑밥을 깔았네요. 네. 네. 그랬더니 아까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저도 진짜 엉덩이 큰 사람이 싫었어요. 저도 엉덩이 큰 남자는 희한하게 다른 건 괜찮은데 엉덩이가 크면 싫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양궁 시합을 하다 보면 늘 앞 사람의 뒷모습을 보게 되다 보니까 예. 그 뒷모습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큰 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날 처음 봤는데 이 약간 레몬색 바지를 입고 왔었거든요. 레몬색? 베이지색 비슷한데 오. 약간 좀 더 밝아 보이는 그 바지를 입고 왔는데 딱 곰돌이 푸같이 생긴 거예요. 살도 찌고 지금 눈이 많이 커진 건데 그 눈도 좀 작았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 정말 싫다. 네.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어서 아직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얘기도 안 꺼냈는데도. 네, 근데 또 말이 없어요. 별말 안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걸 전 모르고. 처음에 아까 마음에 별로 없었다고 하셨죠. 네네. 예. 그럼 그 중간에 어떻게 계기가 또 뭐 마음에 드는 계기가 또 생긴 건지. 그리고 이제 집에 부모님 모시고 오는데 네. 부모님이 어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전화번호 물어보고 세 네. 번만 만나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게 예의죠. 예, 제가 그때 그쪽 길을 몰라서 네. 이제 애엄마는 애엄마 차로 장모님하고 이제 외삼촌 모시고 가고 네.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갔었어요. 어. 그래서 그 신탄진 IC 앞에서 서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이제 차를 따로 타고 오다 가을까지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삼촌하고 엄마는 타셔서 어떠냐고 또 물어보세요. 아, 곰돌이 푸 같아. 이제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곰돌이 푸가 뭔지 어른들은 뚱뚱해서 곰돌이 푸 같아.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냐. 예. 너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 이제 어른들이 약간 이게 선에 대한 그런 개념이 계신 거죠. 전화번호를 왜 물어봐? 그랬는데 또 전화번호를 안 물어보는 것도 불쾌한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제 입장에서. 일단은 뭐 듣던 나한테 이걸 안 물어봤다는 게 너무 네, 기분이 네. 그래서 이제 내렸는데 이제 딱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일찍도 물어보시네요. 이러고 또 알려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도 내리셔갖고 이제 어른들끼리 인사하시고 근데 그때 집사람이 저희 아버님 손을 네. 두 손으로 이렇게 꼭 잡으면서 건강하시고 조심히 올라가세요. 근데 그게 되게 다정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작별 인사 아니었을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근데 또 저희 둘의 관계를 떠나서 저희 외삼촌의 그렇죠. 친한 친구분이신데 이렇게 거동이 약간 좀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촌 친구분이시니까 그렇죠. 또 손을 그렇죠. 잡으면서 조심히 올라가세요.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또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부모님을 챙겨주는 모습. 네네. 손잡아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세 번을 만나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첫날 한번 보고 두 번째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나서 그때 국가대표가 됐었을 때 그 전에도 국가대표였고 그래서 분당에를 이제 제가 분당 살고 있었는데 그때 분당에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그 몇 번 타고 어디서 내리면 돼요. 네. 거기가 조금 내리기가 그 잘 모를 테니까 그 기사님한테 어디서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네네. 제가 어린애예요. 어떻게 기사님한테 그거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걸 지나쳐서 내렸어요. 결국 거기서 못 내리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제가 나갔는데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이 쓴 거예요. 네. 근데 저 길 건너에서 저를 보고 되게 반갑게 막 손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때 그러면 두 분 다 마음이 솔직히 별로였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별로였어요. 그 당시엔 당연히 별로였고. 아니 이게 제스처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언제 그랬냐 다시 생각해 지금 한 요만큼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저한테 버스 아저씨한테 물어봐라.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26살인데 아저씨 여기 어디에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애예요. 제가 찾아가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좀 헷갈린 거예요. 거기가 아니나 다를까 지났어요. 그래서 좀 미안했고 이제 그래서 저 때문에 한참 걸어서 저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미안해 노래 아저씨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저도 포기했어요. 저게 좀 이거 레파토리죠. 네. 만날 때마다 15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되게 그 예의 바른 모습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모님이던 뭐 일단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줬던 거.
근데 뭐 모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씩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안승희 성도님은 어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 여기 한강교회에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운동선수를 추천드리는 게 운동선수는 배우는 게 예의 범절. 먼저 배우는 게 운동보다. 예. 그러면 그 부모님한테 했던 모든 그런 저는- 모습들은 몸에 밴 그 이제 네. 선배들한테 한다든지 윗사람들 하는 항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연하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운동 선수들은 예의 범절을 먼저 따지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먼저 되라. 매일 이런 것만 배워서 그런지 그게 이제 저는 당연히 그냥 나오던 거였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 그 덕분에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못 갔을 텐데 그걸 또 예쁘게 봐줘가지고 다 운동 선수들은 다 착해요. 네, 다. 그러니까 운동에 올인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회성이라고 표현하긴 그래도 네.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것에 올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순수한 부분들이 네, 있겠어요. 없지 않아. 네. 있어요.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사랑의 마음이 싹 텄고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제가 했죠. 어. 네. 언제 어떻게? 그 둘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까지 기간은 사실 길지가 않아요. 얼마나 6개월? 6개월인데 반년. 5월 달에 5월 달. 2006년 5월 21일에 어. 처음 만나고 어. 예, 12월 30일에 결혼을 했거든요. 12월 30. 예. 1년의 말일쯤. 네. 그런데 또 중간쯤에 약간 제가 이제 시합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겠죠. 헤어지게 됐어요. 어. 제가 이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오빠는 나이도 많으시니까 좋은 분을 만나셔야 되지 않냐. 많이 만나 보셔라.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예. 그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이 아들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일 텐데 너는 이제 왜 결혼할 생각이 없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전혀 정말 제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을 텐데 5월 20일에 그렇게 근데 횟집에서 그렇게 만나고 이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선발이 돼서 다시 몇 번을 만났는데 이제 그렇게 오빠 다른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헤어지고 저희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진이는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꿈도 있고 해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아까운 거예요 놓치기가 엄마가. 예. 그 부분은 제가 예. 사실 이제 잘 모르는데 몇 번 장모님을 뵀었죠. 따로. 예, 따로. 오.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26살, 37살 때. 네네. 예. 그때 이제 장모님하고 저하고 따로 몇 번을 만나서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위에서도 아직 어리니까 그쵸.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냐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결혼하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설득을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모님을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랬더니 그때 살짝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또 마음이 좀 별로 짠하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후배가 이제 그날따라 식사를 한번 저한테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 뭐 먹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죠 제가. 괴로우셨군요 속으로. 네.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예, 이제 술자리 끝나고 새벽에 전화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는 너 생각만 하고 사냐? 예. 너의 엄마는 이렇게 뒤에서 힘들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왜 너 생각만 하냐 그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좀 돌아선 건가요?
그날 비가 왔었어요. 새벽에. 그날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 룸메이트 생일이에요. 8월 29일. 8월 29일. 예, 룸메이트 생일이어서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생일 파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새벽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3시에. 3시에. 예, 그래서 이제 놀래서 깼는데 이제 룸메이트 깰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밖에 운치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숙소가 산에 있었는데 비가 막 그 내리면서 근데 딱 그 목소리가 그죠. 이제 저음. 예, 저음이잖아요, 또. 그래서 또 말도 다정스럽게 너는 너밖에 모르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지. 넌 너희 어머니가 네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모르지. 그래서 녹음을 해놨어요. 제가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 녹음 한번 봅시다. 좀 이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녹음을 해놓고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이제 오빠랑 저를 키워주셨는데 오빠랑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엄마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를 못 봤어요. 예. 못 봤는데 이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맙기도 예, 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 내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엄마가 사실 그때 암 투병 중이셨었는데 아 엄마가 암도 나을 수도 있겠구나. 힘을 내시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게 마음이 확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는 절대 말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말해줘가지고. 그리고 이 반년 만에 결혼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